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브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랑 같이 기업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언제나처럼 분기보고서 첫 장면에 나오는 대표이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대표이사는 한성숙 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성숙 씨가 누군지 좀 궁금하시죠? 그럼 한성숙 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숙 대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IT 뉴스 앱스토리라는 곳을 통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곳에서 한성숙 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한성숙 대표는 1967년생이시고, 그리고 민컴이라는 잡지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이후에 엠파스라는, 저도 어렸을 때 얼핏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열린 검색이라는 그런 말로 엠파스로 직업을 옮기신 이후에 검색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이 엠파스가 나중에 SK 커뮤니케이션에 합병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엠파스에서 그 지금의 NHN 네이버로 이동하신 다음에 검색 품질이사, 서비스 총괄이사 등을 거치면서 전 CEO인 김상현 CEO에 이어서 네이버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르게 되십니다. 특히 한성숙 대표가 이렇게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가 되신 가장 큰 이유는 이 네이버의 컨텐츠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쉽게 얘기해서 네이버 쇼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2017년에 최고 경영자가 되시고, 그리고 얼마 전 2020년 3월 달에는 또 향후 3년간의 네이버의 최고 경영자로서 연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성숙 대표이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제 회사의 간략한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제나처럼 이렇게 종속회사들이 쭉 나오고 있죠. 제가 종속회사가 어떤 것들이 종속회사라고 했죠? 그렇죠. 지분이 50% 이상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종속회사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라인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라인인데, 설립이 2000년이네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됐는데, 저기 주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주소입니다. 이 라인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카톡처럼 일본에서 펼치고 있는 사업입니다. 거의 일본의 카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랑 같이 굉장히 협력 관계를 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의 한국의 네이버, 그리고 외국에는 라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이버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네이버 파이낸셜, 라인 파이낸셜, 파이낸셜 아시아, 파이낸셜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네이버가 어떤 쪽으로 진출하고 싶은지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핀테크 혹은 테크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금융회사들이 IT 쪽으로 가는 것보다 IT 회사들이 금융 쪽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역시 이 파이낸셜 쪽으로 해가지고 금융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도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IT가 아무래도 숫자를 많이 다루는 금융이랑 굉장히 잘 궁합이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낸셜이란 말을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바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네이버 검색, 사실 요즘은 검색은 오히려 조금 많이 뭔가 네이버 안에서 입지가 점점 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최근 몇 년 동안 네이버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났던 게 네이버 쇼핑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것처럼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것을 가지고 네이버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크게 성장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확장하기 위해서 최대한 마진을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기존의 수많은 인터넷 쇼핑 업체들을 누르고 거의 지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쿠팡이랑 양대 산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쪽이 바로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요거 역시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요 웹툰이란 단어예요. 네이버 웹툰. 혹시 그거 아십니까?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물론 우리나라만큼 웹툰 시장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아마 이 모바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 휴대폰으로 인터넷에서 자기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미국과 일본도 그렇게 변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웹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아마 미국이랑 일본도 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일본과 미국에서 네이버가 웹툰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해요. 그래서 이 웹툰을 몇 년 전에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따로 자회사로 만들어서 이쪽에 더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 이 웹툰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진짜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일이 살펴보기에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것들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네이버가 금융 쪽으로, 뭐 카카오처럼 금융 쪽으로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 라는 걸 자회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네이버 인터넷 쇼핑 쪽으로 해서 굉장히 요즘에 잘 나가고 있다 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뭐 있었죠? 네, 웹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고 조금 이따가 살펴볼 네이버의 사업들을 이해해 보신다면 네이버를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네이버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회사의 개혁이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살펴보고 조금 이따가 사업의 내용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이 여기서 키워드 몇 가지만 잡아가셔도 네이버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국내 1위 검색 포털 네이버 서비스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도 잘 아시고 계시고, 세 번째 사업이 디지털 간편 결제네요. 네이버 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이버 쇼핑 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약간 되게 좋은 혜택들을 가지고 약간 강요받는 듯한 느낌? 사실은 기분 좋게 강요받는 느낌이죠. 왜냐면 적립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네이버 페이를 점점점 쓰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간편 결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웹툰, 뮤직, 브이라이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브이라이브는 저도 몰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하루에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보다 전 세계적으로도 생각보다 더 잘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공지능, 로보틱스, 모빌리티 이런 것들을 네이버의 미래의 먹거리로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문단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일단 주요 사업이라기보다는 주요 서비스가 먼저 나와요. 아무래도 무형의 어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거나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것들을 계속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네이버. 이 네이버라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검색이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커머스, 동영상 등이 있죠. 여러분 다 이용하시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지만, 왜냐하면 워낙 강력한 경쟁 상대인 카카오가 있기 때문에 카톡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벗어나면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엄청나게 진출하려고 소프트뱅크랑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서비스로 라인이, 그 외에는 뭐 브이라이브, 모바일 커뮤니티, 여러분 밴드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죠? 네이버 밴드는. 그거는 또 카톡이랑 다른 장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 제페토라고도 있는데 이 스노우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게임 같은 걸 많이 개발하는데, 참고로 저희 딸도 이 제페토를 사용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제페토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제페토에서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뭐 놀이공원도 다니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촬영하고, 그 동영상 촬영한 것을 자기 홈에서 그걸 계속 또 올립니다. 그러면 팔로우하고 있는 친구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여기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내더라고요. 심지어는 제페토 스튜디오라고 해서 자기가 옷을 디자인한 것을 업로드 시켜서 그걸 판매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제가 봤던 뉴스에서는 몇 달 지나긴 했지만 스튜디오를 가지고 거기서 아이템을 파는 사람 중에서 직장인의 월급만큼 버는 사람이 몇 달 만에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봤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이버가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칭 플랫폼이 있죠. 서치 플랫폼은 검색 그리고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는 그냥 이렇게 검색창에 보여지는 이 그래픽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막 맛집이나 이런 검색할 때 네이버 제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리고 물건 같은 거 찾을 때도 네이버를 제일 많이 검색하시죠. 이런 검색 등을 통해서 서치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네이버에 일정 정도의 수수료 낸 회사 혹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자기들이 검색되게 해서 네이버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있고,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그 화면에 주요 내용이 나오는 부분 외에 이렇게 광고들이 뜨잖아요. 그런 광고들을 가지고 네이버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렇게 서치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쇼핑 검색, 쇼핑 수수료, 쇼핑 관련 디스플레이, 멤버십 이런 것들 쉽게 네이버 쇼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네이버가 돈을 벌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뒤에도 또 나올 것 같지만 CJ 대한통운이랑 제휴 등을 통해 가지고 이용자와 판매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네이버가 조금 더 빠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 커머스의 영향력을 훨씬 더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CJ 대한통운뿐만 아니라 제가 저번에 봤던 뉴스에서는 LG 생활건강이랑 같이 또 협력을 해가지고 이쪽 커머스 쪽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더라고요. LG 생활건강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들을 생산합니다. 그 용품들을 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랬어요. 네이버 쇼핑에 입점해 있는 상점 주인들이, 네이버가 아니고 그 상점 주인들이 네이버가 중간에서 중개자 역할을 해서 그 LG 생활건강의 물건들을 떼와서 파는 거죠. 그렇게 팔고 뭐 CJ 대한통운이나 이런 것들로 택배를 보내면 사실상 네이버는 거의 이 플랫폼만 제공해주고 거기에서 수수료를 받는데, 사실상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유통회사로서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가 계속해서 핀테크 쪽으로, 금융 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뭔가를 시도하면서 대박을 터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언젠가 좀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컨텐츠는 아까 말씀드렸던 웹툰이라든지 브이라이브를 통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비자들에게 전달해주고 거기에 이제 광고를 끼워서 파는 것, 혹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정액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런 컨텐츠 사업들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진 않지만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또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하면 뭐 N클라우드 정도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구글에 있는 구글 문서 그리고 구글 프레젠테이션, 마치 엑셀 같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아마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그런 것들처럼 네이버에서도 웍스, 클로바 이런 것들을 그 클라우드에서 좀 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계속 이쪽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교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영상 제작 같은 걸 많이 하게 됐는데 저 클로바 서비스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또 다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기록한 문장을 말로써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네이버 클로바가 딱 나온 다음에는 저것만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냥 자연어처럼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 이제 조금 전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시죠? 그럼 나중에 사업의 내용 가서 네이버에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